120살의 선택.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나이 들어가는 게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란 걸요. 지금 내 나이 67 앞으로 53년을 더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즉 120살까지 살기로 한 거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 나이에 대한 생각을 바꿔준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평생 동안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과 관련이 있어요. 120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대 나이라고 해요. 보통은 80살이 넘으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120년이란 긴 시간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시작한 얼스 빌리지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꿈을 이루려면 120살까지는 살아야겠더라고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내 꿈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1. 인생의 목적과 의미 찾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의미를 찾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왜 사는지라는 질문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의식의 성장과 영혼의 완성이랍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매일 선택해요. 어떤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경험을 쌓을지 모두 우리의 선택이죠. 이런 선택들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이 생기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 생각해 봐야 해요.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매일 조금씩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내 삶의 진짜 목적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 체력, 심력, 내력 단련하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세 가지 힘이 꼭 필요해요. 바로 체력, 심력, 그리고 내력입니다. 체력은 우리 몸의 생명력이에요. 튼튼한 몸이 있어야 오래 살 수 있겠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충분히 쉬는 게 중요합니다. 심력은 마음의 힘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길러지는 힘이랍니다. 가족,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마음도 건강해져요. 내력은 우리의 창조적인 능력이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책 읽기, 퍼즐 풀기 같은 활동이 내력을 키워줍니다. 이 세 가지 힘을 고루 키우면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걸 자급자족이라고 부르죠. 매일 조금씩 체력, 심력, 내력을 단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침에 10분 스트레칭,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 새로운 것 배우기 같은 간단한 활동으로도 충분해요. 이 세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답니다. 3. 움직임과 건강관리.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무조건 움직여야 해요. 약이나 건강식품보다 더 좋은 건 바로 몸을 움직이는 거랍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면 큰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버티기 운동과 근력 운동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의자에서 일어나 30초만 서 있거나 벽에 기대어 다리를 굽혔다 펴는 것도 좋은 운동이죠. 틈날 때마다 움직이세요. TV 광고 시간에 스트레칭하기, 전화할 때 걷기, 계단 이용하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체력 관리가 잘 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레 따라와요. 시간 관리도 잘 되고 감정도 안정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도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결국 인생 관리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이죠.
몸을 움직이는 건 최고의 보약이에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입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볼까요? 4. 노년의 새로운 시각. 나이 든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쇠퇴와 퇴보의 시기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오래된 생각일 뿐이죠. 진짜 노년은 놀랍도록 희망차고 충만한 황금기가 될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우리는 더 자유롭게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답니다. 예전에는 일, 가족, 부양 같은 의무에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시간이 생겼어요. 중요한 건 그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이걸 장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보세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요. 마치 인생의 또 다른 봄처럼 말이에요. 은퇴 후에도 20년, 30년, 어쩌면 5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5. 새로운 꿈과 도전. 꿈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질 수 있어요. 제 경우엔 65세에 새로운 꿈을 시작했답니다. 뉴질랜드 북섬 캐리캐리라는 작은 도시에서 얼스 빌리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47만 평이나 되는 큰 땅에서 시작한 특별한 꿈이죠. 얼스 빌리지는 단순한 마을이 아니에요. 지구 전체가 하나의 마을이 되어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프로젝트랍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길 바랐어요.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120살까지 살기로 결심했답니다.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큰 꿈을 가져보세요. 꿈이 있으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겨요. 작은 꿈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같은 것들도 모두 소중한 꿈이랍니다. 6. 자아 성찰과 성장. 우리말에 어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우리 내면의 참된 모습, 영혼을 뜻하죠. 어를 키우면 진정한 어른이 되고 더 나아가 어르신이 될 수 있답니다.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진짜 어른 말이에요. 자기 성장과 성숙에는 은퇴가 없어요. 오히려 은퇴 후에 비로소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무엇을 배웠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명상도 좋은 방법이에요. 고요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글쓰기도 추천해요. 일기장에 생각과 느낌을 적다 보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성장은 끝이 없는 여행이에요.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랍니다. 7. 긍정적 마인드의 힘.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긍정 마인드예요. 실제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 몸이 변한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만드는 천연약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은 최고의 약이죠. 나는 건강해, 나는 행복해라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뉴스나 대화는 줄이고 웃음과 기쁨을 주는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보세요. 웃을 때마다 우리 몸에선 행복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찾아올 때는 이 순간에 집중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 필요해요. 감사하는 마음도 큰 힘이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마음의 근육도 운동이 필요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는 힘이 생깁니다. 8. 장기적 인생 설계.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하죠. 120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많은 것이 달라져요. 당장의 어려움이 큰 흐름에서는 작은 물결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강석규 박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95세에 자신에게 노년의 설계가 없었다는 걸 깨닫고 후회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삶을 계획하셨고 100세가 넘어서도 강단에 서서 지혜를 나누다 103세에 떠나셨답니다. 지금부터 5년, 10년, 3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 할까요?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보다는 매일 30분 걸으며 90세에 손자와 산책하기처럼 말이죠. 계획은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방향성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랍니다. 9. 지구 시민으로서의 역할. 우리는 단순히 한 가정, 한 나라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모두 지구라는 큰 마을의 시민이랍니다. 노년의 지혜와 경험은 지구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젊은 세대에게 전쟁과 갈등 대신 조화와 평화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죠.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습관들을 길러보세요. 일회용품 줄이기, 물 아껴 쓰기, 쓰레기 분리배출 같은 일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우리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 그저 다른 거랍니다. 7세대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북미 인디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7세대 후의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대요.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이웃과 나누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좋은 가치를 전파하는 일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의미 있어요. 120살까지 산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지구에 남길 흔적은 무엇일까요? 함께 고민해봐요. 영상을 함께 살펴보니 어떠셨나요? 이 영상은 단순히 오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특별한 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우리 삶을 더 길고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짧게 보면 인생은 급하고 답답하지만 길게 보면 여유와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체력, 심력, 내력을 균형 있게 키우며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힘까지. 이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장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건 어를 키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나이 들어간다는 건 단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쌓여 더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구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된 점도 큰 배움이었습니다. 7세대 앞을 내다보는 지혜, 얼마나 멋진 가치인가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도 더 길고 건강하고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우리 함께 120살을 향해 나아가 볼까요? 그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